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지방직 시험작물학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직 시험작물학은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에 속했었고요. 그리고 지문도 짧아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 배분에 좀 도움이 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해설 강의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작물 기초 분야에서 좀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배학 관련 내용들도 좀 같이 출제가 된 내용이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양 미생물 활동 중 작물에 이로운 것이 아닌 것은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유기물 분해를 해서 작물에 이로운 여러 가지 무기양분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도움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유리 질소를 고정을 해서 작물에게 또 공급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역할도 하고요. 3번 여러 가지 무기물이라든지 무기 성분 등을 산화를 해서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이제 토양 미생물의 역할이죠. 탄린 작용은 토양 내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으로 이제 휴산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이로운 작용이 아니고 이제 해로운 작용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보기 지문이 있는 내용인데 얘도 너무 많이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수 원소는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필수 원소는 아니니까 필수 원소 16가지. 최근에 이제 니켈까지 포함해서 17가지 원소는 아니고 주로 화학류에 많이 그 함량이 많고 주로 표피세포에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잎을 꼿꼿이 하게 해서 수확태세를 좋게 하며 증산을 경감시켜서 한해 그러니까 가뭄 피해죠. 건조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원소는 이제 규소죠.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밀가루 반죽의 탄력성과 점차성, 그러니까 탄력성, 신전성과 점성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마찬가지로 답을 구하는 데는 글루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옥수수 종류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또 이제 교재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라 또 답을 구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기 지문을 보면 종실이 작고 대부분 각질로 되어 있고 색깔은 황적색인 것이 많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쌀알형, 뾰족한 쌀알형, 그다음에 둥근 진주형, 원형 두 종류가 있고 각질 부분이 많아.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키워드는 이제 잘 튀겨지는 특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튀김씨, 폭렬종이라고 하죠.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1번 찰씨, 나종, 마치종, 그다음에 구듬씨, 경립종 이런 종류들이 있죠. 답은 2번이었었고요. 아주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에 속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5번이 조금 이제 그중 20개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기는 한데, 제가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 출제 예상했던 문제고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네요. 암술래 조직과 그 다음에 수정된 후 과실로 발달했을 때의 관계 연결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수정 전에 이제 주피는 수정 후에 과실로 됐을 때 이제 그 과피에 해당되죠. 과피. 자엽이 아니고요. 이번 난세포와 하나의 생식핵인 정핵이 결합을 해서 배가 되는 거고요. 극핵 2개하고 정핵 하나하고 접합이 돼서 이제 배유가 되고요. 자방은 주로 이제 과실 부분이 되는 변화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 배우 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1번 문제 지문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료에 대한 내용, 비료
시비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뭐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모내기 전에 주는 걸음 밑거름이죠. 기비. 그다음에 모내기 후 주로 분월기 때. 모내기 후 한 12일 정도, 14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분월기죠. 분월기 때 새끼칠 걸음. 분월비라고 하죠. 걸음을 주로 주게 되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실비, 알걸음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 실비를 많이 주게 되면 주로 이제 그 쌀 내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민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알걸음을 생략을 해야 되죠. 3번. 기상 조건이 좋아서 동화작용이 왕성한 경우에는 웃걸음, 추비를 늘리는 것이 중수에 도움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신경한 눈에는 질소질, 인지질, 칼리질 비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신경한 눈에서는 질소질 비료는 좀 줄여야 되고요. 인이라든지 칼리질 비료는 증시를 하는 것이 중수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이겠네요. 그래서 한개국 보기 지문에 이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출제하는 형태도 최근에 이제 많이 출제하는 형태니까 좀 잘 세밀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을 구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자, 벼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벼 품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 좀 난이도는 있지만 우리가 또 교재할 때라든지 문제풀이 할 때 개념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했던 문제라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직파 적응성 품종은 육묘를 하지 않고 저온기 때 주로 이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직파 적응성 품종은 도복에도 좀 강해야 되고요. 저온기 때 저온 발열력도 좀 강해야 되고 그런 특성이 요구된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조생종 품종이 만생종 품종보다는 수발효성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생종 품종은 주로 이제 그 수발효성은 모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발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마철에 주로 그 수분이 많을 때 발생되는 현상인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그 장마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장마철을 경과를 하는 만생종 품종보다는 수발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자포니카 품종이 인디카 품종보다 탄립성이 강하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인디카 품종하고 통일부 품종은 야생종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자포니카 품종보다 탄립성이라든지 휴면성이 일반적으로 더 자포니카 품종보다는 강하죠. 인디카 품종이 이제 탄립성이라든지 휴면성이 좀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자포니카 품종이 인디카 품종보다 탄립성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자, 인디카나 통일벼 품종이 주로 야생종에 더 가까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4번. 자, 내비성 품종은 대체로 초장이 작고 입이 직립하며 수강태세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비성 품종에 대한 특성이고요. 초장이 좀 작고 입이 직립하고 수강태세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옥수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라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벼 직파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직에서는 이제 못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출제 예상을 했었는데 좀 한번 눈여겨봐서 좀 문제는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번. 출하일수는 건답직파보다 담수직파가 길다 그랬는데 건답직파가 출하일수가 더 길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잡초 발생은 건답직파보다 담수직파가 적다. 옳지 않은 것.
기초 발생은 담수 직파가 적죠. 담수 직파가 담수 상태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잡초들의 발생은 그 3일이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일평균 기온이 12도 이상일 때 주로 파종을 하죠. 주로 파종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한 12도 이상일 때. 4번. 파종 작업은 담수 직파보다 건답 직파가 강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건답 직파는 강우 영향을 받죠. 비가 오면은 파종이 어렵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벼 주요 병해 중 주로 해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은 그랬고요. 아무튼 벼 주요 병해 중 우리가 이제 세균병,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병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했고요. 줄무늬 이말병, 검은줄 오갈병 이것들은 ML9에 의해서 매개가 되죠. 기출에도 많았었고요. 워낙 많이 강조했던 거라 답은 쉽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오갈병, 벼 오갈병은 끝동맹이충, 매미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이제 그 바이러스병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곰팡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4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콩에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 일단 단백질 성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지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류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전분은 거의 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죠. 답은 3번이고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제가 또 이제 그 파이널 강의에서 출제 예상했어서 한 번 정도 더 눈여겨봤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용상에도 뭐 어려운 점은 없고요. 고구마는 맥곡과, 그 다음에 감자는 가지과 맞는 지문이고요. 단위 수량은 감자가 고구마보다 많다 그랬는데 단위 수량이 이제 고구마가 훨씬 더 많죠. 쌀보다 더 많고요. 쌀보다는 뭐 단위 수량은 적죠. 그래서 고구마가 많다. 답이 2번이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 감자는 저온성 작물. 워낙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지문이니까 3번도 어려운 지문 아니고요. 4번. 큐어링도 마찬가지로 주로 고구마는 이제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큐어링 할 때 온도는 30도, 33도씨 정도에 보통 거의 100%에 가까운 90에서 95% 정도의 습도에서 보통 큐어링 하고요. 그다음에 감자는 10에서 13도씨 정도, 습도는 한 85에서 90% 정도의 습도에서 큐어링을 하죠. 그래서 큐어링 온도는 고구마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감자보다 더 높다.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무배유 종자, 기초적인 문제죠. 워낙 또 우리가 구분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라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콩과 같은 두 작물들은 대부분 무배유 종자죠. 자엽에 이제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학류와 같이 벼라든지 옥수수, 보리와 같은 작물들은 이제 무배유 종자에 속하죠. 답은 1번이다. 아주 쉬운 문제였었고요. 자, 13번. 토양 산성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을 구하는 건 아주 쉬웠었고요. 그 다음에 때가 또 파이널에서 이제 출제 예상을 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용은 이렇게 봤을 거고요. 답은 4번인데, 석회는 보통 그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데 주로使用하는 그런 이제 비료 성분이죠. 석회.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답을 구하는 데는 아주 쉬웠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머지 산성화 원료로는 비에 의한 염기성 양이온 용탈이라든지 식물 뿌리가 자체가 내놓는 그런 수소 이온, 그다음에 토양 중 질소 산화에 의해서 주로 산성화된다는 내용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자, 44번 배우 수량 우승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답은 1번 지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출에도 이렇게 많이 똑같은 지문 형태로 이렇게 언급이 됐었던 거라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삭수는 분월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자, 그래서 분월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추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추수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이삭수는 이미 추수기 이전에 다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삭수는 이제 분월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고요. 일수영화수가 많아지면 그 수량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죠. 일수영화수가 많아지면 둥숙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단위 면적당 수수가 많아지면 반대로 일수영화수는 작아지고요. 둥숙률은 당연히 100%를 넘을 수가 없죠. 퇴화만 있을 뿐이죠. 답은 1번이고요. 자, 15번도 뭐 그 용어에 대한 문제고요. 주파성만 알면, 주파성은 또 워낙 또 많이 또 우리가 또 반복했던 내용이죠. 주파성이 강한 보리를 류범에 파종할 경우 예상되는 현상은 출수되지 않고 주저앉는 좌지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특징이죠. 좌지현상이라고도 하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겠습니다. 주파성하고는. 자, 16번. 레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 보기 지문들은 뭐 내용상 어려움은 없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좀 그 2번 지문인데요. 종실 주성분은 이제 우리가 루틴만 이렇게 염두에 뒀기 때문에 주성분이 전분이라는 거, 종실의 주성분은 전분이죠. 루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곳은 이제 어린 잎이고요. 종실의 주성분은 이제 전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니은만 틀린 지문이고, 장조와 단주화가 거의 반반씩 섞여 있는 이형의 현상. 그래서 이제 지금 포자체형 불화합성. 불화합성에 해당되죠. 디귿, 대표작물,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 및 밀원식물로도 이용이 된다. 디귿도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종실 중에 영양분이 균일하게 분포하여 재분 시에 영양분 손실이 적은 그런 작물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벽시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7번 문제고요. 1번. 산소가 부족할 경우 주로 유화가 유군보다 더 빨리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유화가 초엽은 길게, 유화는 아주 작게, 유군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발화 최적 온도는 품종 간에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수분 흡수 과정 중 생장기에는 수분 함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그래서 벽시가 발화할 때 수분 흡수 과정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흡수기, 효소 활성기, 그다음에 여기가 생장기 이렇게 되죠. 효소 활성기와 생장기 사이 요 사이에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흡수기 때 수분 흡수가 좀 급속히 일어나고요. 효소 활성기 때는 거의 수분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생장기 때 다시 급속하게 증가되는 그래프를 갖죠. 발화 때. 그래서 수분 흡수 과정 중 생장기에는 수분 함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3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같은 품종인 경우 종실 비중이 작은 것이 발화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종실 비중이 큰 것이,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묻고 속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지 많겠네요.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감자의 교경 행성에 유리한 환경 조건.
마찬가지로 답을 뭐 고르는 데에는 뭐 아주 손쉽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워낙 또 감자나 고구마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봤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니까 궤경 형성, 그다음 비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저온 단일 조건에서 주로 변온 조건에서 주로 궤경 형성이 유리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궤경 형성, 비대 다 저온 단일 조건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온 단일 조건이다. 풍미수분을 주로 하는 작물로만 짝지어진 것. 자, 함정은 이제 우리가 메밀이 우리가 타수정 작물이 식용 작물 중에 4가지 있었죠. 옥수수, 그다음에 호밀, 그다음에 메밀, 자, 율무 이렇게 됐었죠. 자, 메밀만 충매화고요.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되는 그런 풍매화죠. 그래서 메밀이 빠져야 되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아니고요. 자, 보리는 자식성 작물이고 풍매에 수분을 하는 것은 옥수수하고 호밀 이 두 종류가 있네요. 옥수수와 호밀. 그래서 답을 아주 쉽게 해결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엽이 지상으로 출현하지 않는 둑과 작물. 주로 이제 그 둑과 작물들은 이제 콩이라든지 팥 이런 것들은, 아니, 팥이란다. 콩이라든지 동부, 강낭콩, 완두 이런 것들은, 아니, 완두도 아니고요. 주로 둑과 작물 중에 팥, 완두, 잠두를 제외한 나머지 둑과 작물들은 주로 자엽이 지상으로 출현하는 지상 자엽형 그런 발화를 하는데 요 3가지는 예외로 콩과 작물 중에 지하 발화 형태를 갖는 그런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작물들 뭐 벼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 자엽형이죠. 자엽이 지상으로 출현하지 않는 그런 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류 중 자엽이 지상으로 출현하지 않는 것, 뭐 말할 필요 없이 뭐 워낙 많이 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답을 구하는 데는 아주 쉬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 20개의 문제를 다 봤는데 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아주 쉬운 그런 시험에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상 목표 점수는 거의 100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좀 더 작물 기초 쪽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물론 꼭 다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들 지문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